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 문의는 인포스tat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 CEO들의 1000명이 무엇인지, 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명리학을 통해서 풀어보는 시간, 기업내일 진행의 박명석입니다. 자, 오늘도 기업내일 함께할 조규문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규문입니다. 맹자는 운명을 아는 사람은 무너지는 돌담 밑에 서 있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기업내일 시크릿한 명리학으로 재밌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시장에서 정말 엄청난 자금을 모은 기업입니다. SK그룹 얘기를 준비했는데요. SK바이오팜에 대한 상장 기대감에 일반주 공모만 해서 31조 원이 몰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SK그룹의 수장 최태원 회장이죠. 가정사와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업적으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성명과 관상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이름을 한글 창제 원리가 된 오행으로 성명학적인 분석을 심도 있게 해보고, 다음은 사진을 통해서 관상을 심도 있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최태원 이름 세 글자를 한번 오행으로 분석을 해보면, 성태와 이름 태원 중에서 태가 채와 태가 서로 상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태원에서 태하고 원도 또 오행으로 보면 상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와 같이 이름 세 글자가 모두 다 상국, 즉 충어로 되어 있는 이런 이름들은 좀 이게 한글 창제 원리 바탕으로 한 오행으로 분석해 본 성명학 방법에서는 좋은 이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 상극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조금 좀 이 좋은 일이라기보다 좀 안 좋은 일로 좀 요란해질 수 있고, 이름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명성을 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좋은 쪽에서도 이름을 날릴 수 있지만, 이렇게 상극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종종 안 좋은 일로도 이름을 날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태원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인데, 태원은 한글 창제 방법으로 보면, 오행으로 보면 태가 오행에서 불이고 원은 오행에서 물입니다. 물과 불이 싸우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성태는 오행에서 금이에요. 채는 오행에서 금인데 이름 태는 화야. 화하고 금 또 오행 상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름은 한글 이름은 오행 상생으로 주로 짓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관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 사진 속에 얼굴을 보게 되면 얼굴이 좀 통통하면서 조금은 투박한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하고 넉넉해 보이기보다는 좋게 얘기하면 좀 터프해 보이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얘기해보면 조금은 좀 거칠어 보이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얼굴, 이마 천연은, 눈과 코 중년은, 입과 턱 말년은 세로로 이걸 3등분을 해서 놓고 봤을 때 이마나 입과 턱보다는 눈과 코 중년운이 좀 더 넓고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초년이나 말년운보다는 중년운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눈썹, 눈, 코, 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상으로 보게 되면 저 눈썹이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아주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관상에서는 눈썹을 형제간의 관계를 보는 곳이다 해서 형제궁 이러거든요. 저와 같은 눈썹은 형제보기 좋은 쪽에 해당합니다. 다음 두 번째, 눈을 보게 되면 얼굴 크기에 비해서 눈이 좀 가는 듯하면서 눈꼬리가 밑으로 처지지 않고 일자로 딱 떨어져 있습니다. 요와 같은 경우는, 즉 관상에서 눈꼬리는 부부와의 관계를 보는 곳이라 해서 관상 전문용어로 부부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최태원 회장이
아까 박 앵커께서 얘기한 것처럼 뭐 가정사가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다 알다시피 예. 뭐 이혼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관상학적으로 보면 저와 같은 눈꼬리는 배우자 운이 좋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눈썹과 눈 사이. 일반적으로 저 부분을 눈두덩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관상 전문 용어는 전택궁, 밭전자 집택자에서 부동산을 보는 곳인데 여기가 넓을수록 좋은데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넉넉합니다. 다음 네 번째, 코를 보겠습니다. 코는 관상에서 재물과 관련돼서 재백궁이라고 하는데 최태원 회장의 코는 얼굴 크기에 비해서 조금은 날렵한 그런 형태고 그리고 또 이 살이 좀 붙어있지가 않습니다. 볼 같은 데는 살이 많이 붙어있는데 코에는 의외로 살이 안 붙어있고 또 콧구멍이 살짝 보입니다. 재물, 재산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입을 보게 되면은 입술을 보게 되면 입술이 좀 통통하면서 앞으로 살짝 돌출된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좋게 얘기하면 의지와 열정이 넘치는 거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얘기해 보면 과욕할 수 있는 그런 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기업 내에서 아주 많은 대기업 회장들의 관상을 봐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같은 유형의 얼굴형은 좀 아니에요.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많은 대기업 회장들의 얼굴을 봐왔는데 그와 같은 얼굴 유형은 아닌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관상 고전에는 얼굴의 유형을 크게 8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개지상이라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고개지상의 얼굴형이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고개지상이란 뭐냐? 대박 아니면 쪽박. 아주 극과 극을 달리는 이런 얼굴 유형을 갖고 고개지상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SK 하면은 주유소, 석유화학 생각나고요. 그리고 텔레콤, 통신, 또 SK 하이닉스, 뭐 반도체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SK 바이오팜까지 이렇게 붙으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각 사업들과 최태원 회장과의 궁합은 어떻게 되나요? 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네네. 일부 이 명리학자들에게 알려진 최태원 회장의 사주를 보게 되면 네, 겨울 태생이에요.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네요. 겨울에 태어날 경우 겨울은 춥거든요. 그렇죠. 추워서 제일 필요한 게 바로 따뜻한 불입니다. 네. 사주에서는 이 불과 관련된 직업 업종으로는 뭐 에너지, 전기, 전자, 의류 그리고 의술과 바이오 같은 업종을 둘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석유화학이나 통신,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와 같은 업종들은 최태원 회장의 사주와 궁합이 잘 맞는 업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묘하게도 최태원 회장의 사주와 SK그룹에서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 종목들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SK 바이오팜이 31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돈을 불러 모았다고 하는데 자, SK그룹의 본사 풍수를 봤을 때 이 돈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풍수는 예. 지리적인 위치와 형성 그리고 그 주변의 환경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건물 자체의 형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SK 본사 건물이 있는 데를 풍수 지리적인 위치를 한번 볼 거고 예. 다음에 건물의 형태를 풍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SK 본사 건물의 위치는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그룹 했죠. 하나그룹 본사 위치하고 뭐 좀 비슷한 곳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 화면상으로 지도가 나가고 있는데 SK그룹 본사 옆으로 바로 보신각이 있습니다. 예. 보신각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396년 태조 5년에 창건된 겁니다. 이 보신각을 보게 되면 태조 이성계가 한양을 이 수도로 정할 때 얼만큼 이 풍수에 이 열정을 들이고 집착을 했는지 잘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서울을 중앙과 동서남북 5곳으로 나눴을 때 중앙에는 한양 중앙에는 보신각 그리고 동쪽에 동대문, 남쪽에 남대문, 서쪽에 서대문, 북쪽에 북대문 이렇게 해서 나눠놨는데 요 오방에다가 인이해지신 오덕을 갖고 집어넣어가지고 이름들을 지었는데 경복궁이나 또는 뭐 보신각 또는 사대문 이러한 이름들은
태조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건국했던 정도전이가 유학가 풍수의 입각에서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동대문 같은 경우는 동쪽에 있다 해서 동대문이지만 어지린을 집어넣어가지고 흥인지문. 네. 그리고 서대문은 서쪽에 있지만 오를리 해갖고 도내문. 그리고 남쪽에는 예절을 뜻하기 때문에 숭례문. 그리고 북쪽에는 지금 화면상으로 나갔는데 원래 오행에서 인의 예지신 중에서 진데 지가 안 들어가고 숙청문 이렇게 나갔어요. 네. 대신에 그 청자에다가 물 숫자 3수변을 집어넣어가지고 물, 즉 지혜를 이제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그리고 정중앙 가운데다가는 오행에서 토에 해당하는 정중앙에다가는 인의 예지신 중에서 신에 해당하는 보신각 대문이 아니고 문이 아니고 보신각을 만들고 걷다가 종을 매달아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에 전기를 쫙 끌어 모았다가 또 사방으로 보내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앞에 바로 앞에 청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청계천은 저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이 한양에서 도성안으로 흘러간 조선시대 유일한 하천인데 얼마나 맑았냐 하면 이게 맑을 청자 신의 계자 내청자거든요. 네네. 어쨌든 간에 이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바로 보신각을 옆에 두고 그 앞에 청계천 그 사이에 SK 본사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적으로 보면 좋은 곳, 즉 명당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물 모양도 좀 봐주신다고 하셨어요. 건물 모양 봐야죠. 예. 이 SK 본사 건물을 보게 되면은 예. 저 건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건물의 이 대문, 빌딩의 그 정문, 요거는 큰 대례변 쪽으로 이게 나는 게 일반적으로 이 건축 쪽에서 이게 설계를 하거나 건물을 일 때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 SK 본사 건물의 정문은 종로 쪽으로 북쪽을 향해서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청계천을 쪽 향해서 나와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건 풍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풍수에선 건물 자체가 남향을 지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남쪽에 바로 앞에 청계천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예. 물은 바로 돈입니다. 재물을 정문을 통해서 빨아들인다는 이런 예.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종로 쪽에다 정문을 두게 되면 이게 북쪽으로 나게 되는 거고 예. 풍수에서 북쪽으로 대문을 놓는 것은 금기시하는 그런 겁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나오는데 SK 본사 건물 정문 1층 정중앙에 보면 저 까만 저기 대리석 같은 거 있죠, 계단에. 네네. 그 정가운데다가 하얀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딱 하면서 자세히 보면 그게 하늘천자가 되어 있어요. 쫙쫙쫙쫙 하늘천자죠. 그러네요. 저건 뭐냐? 바로 거북이 머리의 상징입니다. 예. 그리고 SK 건물 네 기둥 바닥을 보게 되면 네 기둥 바닥에 저렇게 해서 전부 다 거북이 발을 상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SK 건물 빌딩을 등에다 지고 거북이가 청계천을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데 저 맨 오른쪽에 보면 바로 태조 권은의 신도비거든요. 예. 바로 저와 같은 모양으로 SK 건물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혀 몰랐어요. 예. 그래서 이 SK 건물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풍수에 입각한 건물을 지는 롤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SK 건물, SK가 오늘날 지금까지 SK 그룹이 되기까지는 뭐 사주다, 관상이다, 성명학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풍수의 영향이 건물과 위치의 풍수의 영향이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들었던 그런 건물 뭐 형태나 뭐 입지나 이런 것들을 다 들었을 때 SK그룹만큼 굉장히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쓴 그 기업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직 우리가 삼성 안 했는데 그렇죠. 예. 삼성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예.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5위 안에 드는 거 중에서 그동안 지금 SK 했고 예. 현대자동차 했고 예. 롯데 했는데 아직 삼성 안 했네요. 그러네요. LG도 안 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제 뭐 핵심
인물들과 그 궁합을 한번 살펴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최재원 수석 부회장 그리고 SK디스커버리의 최창원 부회장 또 조대식 SK 스펙스 추구협의회 의장 이렇게 이 사람들과 최태원 회장과의 궁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화면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네네. 최재원 수석 부회장의 관상 그리고 최창원 부회장의 관상 그리고 조대식 의장의 관상을 분석해 본 다음에 네. 앞에서 우리가 최태원 회장의 관상을 분석해 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요 사인의 관상학적인 궁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재원 수석 부회장 같은 경우 얼굴이 통통하니 살이 적당히 붙어 있습니다. 네. 얼굴은 저처럼 마른 것보다 살이 적당히 붙어 있어야 좋습니다. 살이 붙어 있다는 것은 관상학적으로 식복과 재물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다음 두 번째 코를 보게 되면 코 모양새가 좀 이 살이 좀 붙어 있고 통통하니 커요. 그래서 이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코인데 좀 콧구멍이 살짝 보이고 있다는 거.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예. 입 모양 아주 좋습니다. 예, 부드럽고 균형 잡히고 좋은데 아까 아래턱이 약간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다음 최창원 부회장의 관상을 보면 오각형에 가까운 얼굴 외형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다음 코를 보게 되면 코가 통통하니 이 마늘처럼 생겼어요. 복주머니나 마늘 코처럼 생겼는데 돈을 담을 수 있는 복코죠. 네. 그리고 입 딱 보면 일자입으로 딱 떼어 있고 위아래 입술이 적당히 굵습니다. 그리고 양압과 아래턱 균형이 딱 잡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눈을 보니까 사진상으로는 실제로는 안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왼쪽 눈하고 오른쪽 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크기가 좀 다르네요. 예, 네.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다음 조대식 의장의 관상을 보면 정사각형 얼굴에서 세로로 살짝 낀 얼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장 안정적인 얼굴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마 초년은 눈과 코 중년은 입과 턱 말년은 3등분으로 했을 때 이게 균형이 또 잡혀 있습니다. 네. 이마를 보면 넓고 깨끗하고 환합니다. 직업은 좋고요. 코 보게 되면 얼굴 크기와 균형이 잡히고 괜찮습니다. 입 보게 되면 뭐 입도 일자 입에다가 위아래 적당히 굵은데 아랫입술이 약간 좀 굵은 건 있지만은 양 아까 아래턱까지 보게 되면 어느 정도의 균형이 잡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딱 보게 되면 이분의 조대식 의장의 관상을 보게 되면 지와 덕을 겸비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관상과 최태원 회장의 관상을 통해서 궁합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서로 코드를 맞춰갖고 일을 같이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서로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그룹 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적으로는 큰 문제를 사실 아직까지 발견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바이오팜의 상장과 함께 정말 많은 돈을 이렇게 모아내면서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앞으로 더 도약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SK그룹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예. 쭉 보니까 오늘 이렇게 뭐 풍수도 보고 네. 뭐 여러분들의 관상도 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잘 나가다가 한 방 또 두들겨 맞고 또 이 잘 나가다가 한 방 두들겨 맞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부부는 일심동체입니다. 예. 예. 최태원 회장의 관상도 받고 예. 사주도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배우자 복이 좀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최태원 회장이 이끌고 있는 SK그룹의 발전은 그 배우자 운이나 기타 뭐 풍수적인 영향력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앞으로 최태원 회장 및 SK그룹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예. 동양 고전 사서 삼경 중에 대학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예. 먼저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을 한 다음에 집안을 잘 안정시킨 그리고 나서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네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규문 박사와 함께 1시간 기업내일 SK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기업내일은요, 저희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100%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운명을 예언하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명리학 관점에서 각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을 이끄는 CEO들에게 어떤 길들이 제시되고 있는지 보여드릴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기업과 관련된 주제를 갖고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탁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 문의는 인포스탁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